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FMC 투자 휘얼입니다. 5월 21일 오늘의 수급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종목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물산, KB금융, LNC바이오, 현대건설, 하나금융지주, 세진중공업 총 6종목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하루에 많아봐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그리고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려 6종목이나 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나와서 해당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꼭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해당 종목은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요, 그러니까 수급과 그리고 차트 이 두 가지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현재 가격보다 최소 10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총 3개의 선이 있을 겁니다. A, B, C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선이 있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 관심주라고 해서 종목을 선별을 해서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시세가 이 구간에 있을 겁니다. 즉 노란색 밴드값 상단을 이제 막 양봉이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요. 그러면 해당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밴드값 상단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밴드값 하단을 종가 기준으로 음봉이겠죠. 하향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 주식을 어떻게 공략이 가능하냐? 이제 막 돌파한 이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단기적인 눌림목, 이런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매수한 주식들은 밴드값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키움증권의 0190이라는 그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보게 되면 대량 매수 체결 상이라는 창인데요. 이 종목을 보면 건당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매수 건수가 최소 2천만 원 이상 건수가 가장 많은 종목들, 그날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대규모의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큰 돈이,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이 최소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즉 어떤 재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 중에 차트상에서 임계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임계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계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 임계점을 저는 밴드값 상단으로 봅니다. 예. 이 밴드값 상단은 쉽게 돌파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보통 저는 이 B와 C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B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보통 저는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리고 이 B와 C 구간의 대칭값, 이 대칭값 상단을 이제 A 구간이 되겠죠. 심리적 저항선으로 봅니다. 쉽게 돌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되더라도 1번 대규모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돌파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봅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큰 수급이 아닌 일반적인 수급을 가지고 이 밴드값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저는 관심 종목에서 열애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조건, 1번과 2번 조건이 만족되는 종목들이 오늘 6종목이 발생한 겁니다. 즉 수급과 충격파가 동시에 발생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재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급과 차트를 만족하는 기업들을 이제 재료 파악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재료 파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 KB금융, LNC바이오, 현대건설, 하나금융주주, 세진중공업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대로 세 개의 선이 있죠. 예,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있죠. 보통 이제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해줬죠. 대규모 수급이 발생하면서 차트상의 임계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밴드값 상단을 대략적으로 12만 9천원, 9,600원대, 밴드값 하단을 11만 8천원대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삼성물산이 대략적인 주가 흐름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전제는 붙죠. 밴드값 하단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물산에 어떤 재료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료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그 퍼블릭시티라는 그 AI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제 유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물산 최근 1개월간 상승한 이유를 알려줘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최근 1개월간 꾸준하게 상승한 이유를 알려줘 라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 삼성물산이 최근 1개월 동안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우주산업 진출 기대감이래요. 예. 이제 5월 중순이죠. 예, 삼성물산이 서울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함께 우주발사장 건설, 연구개발 R&D에 대해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5월 21일 오늘이죠. 예, 주가는 11%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위성 수요가 향후 10년간 343%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 가운데 삼성물산의 우주 인프라 산업 진출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내려보면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예, 신사업 성장 기대. 일단은 삼성전자는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도 성장 기대를 받고 있다. 이제 글로벌 원전 건설 시장에서 이제 한국 기업의 주도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그 중심에 삼성물산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형 재건축 정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주 실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런 이유 때문에 보이고 있다더라.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삼성물산의 재건축 프로젝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산업 불확실성 등 삼성물산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이 또 이제 서브로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매수 건수가 대량으로 체결이 오늘 이루어졌고 차트상에서도 임계점을 밴드값 상단인 임계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발생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퍼블리시티를 통해서
한번 상승 이유를 검색을 해보니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삼성물산은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고 실적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한번 매수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밴드값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아셨죠? 그다음 이제 KB금융 볼게요.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개의 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밴드값 상단을 오늘 돌파를 해줬습니다. 대규모의 수급이 들어오면서요. 그러면 이 밴드값 상단이 97,570원이고 하단이 83,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8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KB국민은행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서비스 퍼블리시티에 들어가서 한번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 1개월간이라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KB금융이 최근 1개월간 꾸준하게 상승한 이유를 좀 알려줘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네요. 보면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분기 최대 실적 및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1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그 전에 워낙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순이익 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본 비율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확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 크다. 그리고 금융업종 전반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주가 하락에 따른 저평가 인식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KB금융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까지 해줍니다. 그 요약한 내용을 보니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1분기 최대 실적 및 기저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자본 비율 회복에 따른 주주 환원이 확대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확대라는 거는 매수 심리를 보통 부추기죠.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에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업종 전반에,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강세고 글로벌 증시가 호조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과도한 하락이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저평가 부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1개월간 KB금융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 시장에서 특히 자본 비율 회복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뭐 LNC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16%대나 상승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밴드값 상단이 29,000원이죠. 하단이 23,000원대입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LNC 바이오도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보고 단기적인 조정, 중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오늘 이렇게 밴드값 상단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는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도 밴드값 상단이 48,000원이에요. 그리고 하단이 35,000원입니다. 지금 오늘 49,450원으로 최고가를 찍긴 했는데 지금 돌파를 해줬죠, 상단을. 그러면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현대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차트를 한번 이렇게 길게 한번 놓고 보세요. 놓고 보면 자, 이 구간이죠.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현대건설이 밴드값 상단을 대량의 수급을 통해서 돌파한 이유는 뭘까요?
재료. 예, 그거는 퍼블리시티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이 재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적과 관련되거나 그리고 기업의 실적과 연관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면 그게 이유라면 지금의 밴드값 상단 돌파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주죠. KB금융하고 동일 선상에 있는데요. 67,000원이 밴드값 상단입니다. 하단이 59,000원이고요. 이거를 이제 가볍게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요. 자, 어떠세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죠.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밴드값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오늘 대량의 수급과 동시에 밴드값 상단을 돌파해 준 거잖아요.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밴드값 상단 67,000원, 하단 59,000원 이거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밴드값 상단이 11,000원대예요. 그리고 하단이 8,700원대입니다. 여기를 강력한 상한가로, 그러니까 대량의 수급을 동반한 강력한 상한가로 차트상의 임계점, 밴드값 상단을 돌파해줬습니다. 그럼 하단 8,7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이 주식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흐름이 왜 발생했는지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이 최근 1개월간 상승한 이유를 알려줘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오네요. 1분기 실적이요. 깜짝 실적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통상협의 및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 전반,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이제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요. 가장 큰 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즉, 업황이 좋아졌는데 해당 기업이 나름의 기술적 경쟁력을, 그러니까 구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평가까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대량의 수급과 함께 어때요?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차트상에서 임계점, 밴드값 상단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1분기 실적이 어쨌든 서프라이즈입니다. 영업이익이 318%가 급증을 했고요. 수익성은 업계 1위랍니다.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오늘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한미통상협의에 따른 조선업 협력 기대감. 그러니까 이러한 수익성이 더 강화된다라는 거죠.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 등 조선업 호황과 함께 수주 모멘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익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저평가가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요인으로 오늘 대량의 수급과 함께 차트상에서 의미 있는 저항선, 밴드값 상단을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세진중공업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밴드값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봅니다. 그럼 이 노란색 하단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세진중공업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과 맞물린 정책 관련주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해본다. 빠르면 6개월 안에 100%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단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그만인 겁니다. 투자 비중은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항상 주식과 현금 비중은 5대5 그리고 주식은 최소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분산 투자. 이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총 6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수급과 차트
그리고 재료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5월 22일이죠. 예, 5월 22일 수국 관심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